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언어의 기술 3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 좋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매력적인 음성, 내 목소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음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음성 산출 방법. 목소리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 어떻게 목소리가 만들어지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러면 그 방법을 안다면 그 목소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음성의 특성,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는 공명 특성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목소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음성과 만들어진 목소리가 우리 구강을 통해서 나올 때 잘 공명된 소리.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악가들의 그 풍부한 그 목소리, 음량이 엄청난 그런 음성들 있죠. 그러한 음성들에서는 공명이 잘 일어난 음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명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전문가들처럼 좋은 공명을 가진 그런 음성을 할 수 있을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 인터넷에 있는 또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매력적인 이성을 발견하며 목소리가 달라진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잘생긴 분이 오시면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목소리가 변한다고 해요. 그걸 실제로 한 연구팀이 있었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예측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자, 영국의 스테링 대학교 연구팀이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연구팀이지만 이 연구팀에서 111명의 이성애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매력적인 상대방에게 말할 때와 매력적이지 않은 상대방에게 말할 때 그 목소리 패턴을 비교를 했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뒤를 읽어보지 않아도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두 언어 그룹, 이때 두 언어 그룹이라는 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영어랑 체코어를 사용하는 두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든 뭐 체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든 남성들은 매력적인 여성, 마음에 드는 여성이 이제 있을 때 노래를 부를 때와 같은 가변적 목소리, 여기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 일반 칼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변적이다라는 말은 변화가 가능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연한 목소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매우 낮은 음성 피치, 저음을 구사하나 봐요. 네. 자, 여기서 조금씩 힌트를 얻은 남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낮은 음성에 깊은 목소리를 산출하는 그런 경향을 발견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보통 이제 이 연구팀의 그 책임 연구자이신 것 같아요. 데이비드, 레온 고메즈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 의사소통 분야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상대방에게 뭔가 신호를 보낼 때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바로는 비언어적인, 이것도 우리가 다음에 하긴 할 건데,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매력적인 상대방에게 뭔가 신호를 보낸다라고 알려져 있었대요. 그 비언어적인 방법이라는 건 상대방과 그윽하게 눈을 마주친다던가, 그 다음에 상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던가,
또는 네, 뭐 이런 자신의 매력을 또는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이전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실험에서 새롭게 추가로 더 알게 된 것은 여기 보면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 호감을 표현하는 것 같다. 우리 모든 인간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남자다운 목소리를 내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남성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이런 것들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실험에 또 이어서 내용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체코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에게 말하는 것을 녹음을 했다가 영국 여성에게 들려주었더니, 나에게 직접 말하는 대화 상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영국 여성이니까 체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음성만 봐도 호감을 표시했다. 목소리에 호감을 표시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그 발표했었던 신문 내용을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뭐 이성을 만날 때 그때뿐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또 나를 어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음성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사람마다 우리의 음성을, 일단 음성을 매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것이 먼저겠죠. 그 다음, 그 음성을 보다, 뭐, 예를 들어 남성답게, 또 보다 여성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사람마다 음성이 다른 이유가 뭘까? 요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성대에서 목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부분이다. 그죠? 우리 목소리, 제가 첫 시간 OT 이후에 첫 주차 1강에서 손을 목에 대보시라고 했어요. 목에 대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목에 떨림, 말소리를 낼 때 목에 떨림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성대가 있는 지점입니다. 이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 단계를 발성, 소리가 시작된다 해서 발성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성대가 만들어진 소리, 요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소리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길. 자, 말 그대로 성은 소리 성이 되겠고요. 도는 길도자가 되겠죠. 소리가 지나가는 길, 보컬 트랙이라고 해서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입까지 나오는 동안 어떤 길을 지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의 모양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공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소리가 바뀌는 모양에는 발음도 있습니다. 우리 혀를 움직여서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여기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있는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성도란, 우리 성대와 성대 사이 양쪽 성대가 있거든요. 좌우에 요 그림에 있네요. 여기 이쪽 오른쪽 왼쪽에 각각의 양쪽 성대가 있는데 요 사이 성대와 성대 사이를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죠? 네. 네. 여기 성대와 성대 사이를 요 부분을 요 공간을 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성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입까지 쭉 나오는 이 길. 색깔이 잘 안 보여서 검정색으로. 여기 성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입까지 나오는 이 길. 네. 때로는 소리가 코로도 나가요. 그래서 입이든 코든 나오는 이 길.
자, 성문에서 시작을 해서 인두와 구강을 지나 때로는 비강을 지나서 입술까지 나오는 그 길을 모두 성도,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소리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인두가 뭔지, 구강이 뭔지, 뭐 일단 그 설명은 또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방금 했었던 것과 같은 말이 옆에 어떤 이비인후과에서 쓰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했을 때 일단 1번은 성대가 진동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성대음 뭐 이런 표현도 쓰네요. 두 번째 2번 이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 소리의 길을 지나면서 공명이 일어나고 또 발음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소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음은 나중에 발음이 정확하냐 틀리냐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고 지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요 슬라이드는 우리 1강에서 다루었던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말이 나오는 4단계가 있었는데 그 4단계가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이라는 4단계를 거쳐서 쭉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공명과 조음이 일어나는 곳은 비슷해요. 둘 다 구강에서, 비강에서 일어나는 거라 요 두 개는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한 네 단계 중에서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요 두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요. 음성을 산출하는 방법. 자, 목소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부터 쭉 해왔으니까 정답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네, 목소리는 일단 성대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목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안 되나요? 뭐 틀리지 않습니다. 네, 목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우리는 이 성대가 있는 목 안쪽을 우리는 후두라고도 하거든요. 네, 후두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성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목소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대에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힌트는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건 첫 번째, 성대가 뭐 달라진다면, 성대의 모양이 달라진다면 목소리도 달라지겠죠. 성대의 모양이라던가, 성대의 크기라던가, 이런 성대의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분 혹시 성대 결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에 가봤더니 어우 결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대에 뭔가 뭐 결절이라는 혹이 생겼다? 그런 목소리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무엇에서 나온다? 성대에서 목소리가 나오므로 성대가 변화하면 목소리도 변화한다. 이게 1번인 거예요. 물론 2번도 있겠죠. 예, 이번 시간에는 성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소리의 요소에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높낮이. 우리 이거를 피치라고도 하고요. 또 좀 전공자들은 이 피치를 음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은 목소리가 나면 고음도, 낮은 목소리가 나면 저음도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두 번째, 소리의 세기, 소리의 크기. 세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크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큰 소리, 작은 소리. 그죠? 쓰는 김에 쓸게요. 여기는 음의 고저,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여기는 소리의 강약, 큰 소리, 약한 소리. 자, 큰 소리는 아! 누르셨나요? 네, 배에 힘을 주고 크게 힘을 주고 세게 소리를 내면 아!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힘을 살짝 주고 하면 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다음 음질은 양이라기보단 질이죠. 말 그대로 소리의 질. 그 음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이걸 음색이라고도 해요. 뭐 노래를 부를 때 음색이 음색이 맑다, 뭐 음색이 탁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것을 우리는 음질 또는 음색이라고 말하고요. 뭐 퀄리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제가 요 출처를 밝혀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서 소리 공유를 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하고, 네, 소리 공유 네,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 우리 입 아닙니다. 목구멍을 자, 이렇게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성대를 보는 그런 내시경이거든요.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혀가 있는 부분. 저 밑에 네, 해주고 목구멍. 해보세요. 아, 음, 아, 아. 네. 방금 숨을 이제 크게, 아이고, 한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크게 숨을 들이쉴 때, 성문이 활짝 열려서 숨을 빨리 들이쉬고, 숨을 활짝 열어서 숨을 들이쉬고, 다시 성대를 붙여서, 이렇게 떠는 모양이었거든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음과 저음을 시켜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이 고음이고, 어느 부분이 저음인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네. 네. 이, 지금 잘 안 보여서 잘 보이는 화면으로 볼게요. 이, 네, 해주고 해보세요. 아, 방금 저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음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방금 나왔던 저음과 고음을 낼 때 성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꾸만 가버리네. 자, 네. 이, 네, 해주고 해보세요. 아, 저음, 지금 아, 저음, 여기 고음, 할 때 이분이 내는 고음인데요. 조금 전 저음에 비해서 이 성대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때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아, 음, 아, 이렇게 하는 게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음과 고음, 저음, 아, 아. 성대가 쭉 길어진 거예요. 전보다 지금 여기가 성대가 길어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만큼, 네, 네, 이만큼 성대의 길이가 이 하얀색 부분이 양쪽 성대인데 이게 길어지면 고음, 예, 그리고 저음은 다시 되돌려서 저음을 한번 살펴보면, 네. 아, 네. 할 때는 여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아, 아. 네. 성대의 길이가 확실히 보이나요? 네.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성대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할 때는 성대가, 짧아진다. 거의, 조금 전에 그림은 거의 절반 정도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성대가 짧고, 사실은 통통해지는 거죠. 성대가 짧고, 요 정도로, 뭐 예를 들어 통통해진다. 어, 그럴 때 여기 성대를 짧게 만들어서 볼록해지면 저음 요까지가 됐을 때 표현이 조금 이상해. 성대가 이렇게 좁혀져서 그럼 통통해지면 저음이 되고 성대를 쭉 잡아당겨서 길게 만들어서 내면 고음이 나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고음, 저음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성대, 요 고전은
성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이 또 두께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를 쭉 잡아당기면 길어지고 얇아지겠죠. 그러면 성대가 파르르 떨면서 고음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대를 짧게 만들면 짧아지고 두툼해져요. 그러면 얘가 파르르 떨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둔탁하게 저음 고음 저음 이렇게 성대의 길이나 두께에 따라서 고저가 달라지거든요. 자, 우리의 목소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음색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여기에서 자, 뒤로 좀 앞에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아이고, 이걸 지우면 안 되고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어떨 때 약간 목소리가 달라지는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고 뒤에는 깨끗한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고 해보세요. 방금 할 때 여기 조금 여기요. 요 상태에서 그 성대와 성대 사이가 열려 있으면 공기가 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여기 성대가 떨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뒤에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새는 목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뒤에를 딱 붙이니까 정확하게 소리가 나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걸 또 한번 써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음도라는 건 성대의 길이나 두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음색은 여러 가지 음색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성문이 뒤쪽, 아까 여기 뒤쪽에 성문이 열려 있으면 열림 또는 틈이 있다면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열 수도 있겠죠. 제가 의도적으로 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혹이 있어서 나는 열고 싶지 않은데 목소리가 계속 목신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문이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열리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하면 공기가 바람이 새는 예,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전문가들은 기식 음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breathy voice라고 해서 공기가 많이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나는 그런 음성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성문이 잘 닫히면 네, 틈이 없이 잘 닫히면 이런 공기가 새는 소리가 덜 나오면서 이제 좀 더 맑은 음성, 또 이렇게 맑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공기가 새지 않는 음성, 예, 이런 음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음, 자, 음성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 이렇게 우리 목에 있는 성대를 평상시에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간다면 그때 볼 수 있는 그 성대였는데요. 이 성대의 모양과 모습에 따라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중에서 누가 더 높고 낮습니까? 예, 남자 목소리가 저음, 여자 목소리가 고음이잖아요. 예, 이런 저음과 고음이 나는 이유가 여러분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 바로 이 성대의 길이와 두께가 여성들보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성대가 크고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더 저음이 나고 이제 여자들은 또 조금 더 높은 소리가 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여자 어른들보다 더 높은 소리를 내는 친구들 있죠? 예,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여성들보다 성대가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은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의도적으로 고음을 내려고 할 때, 또 의도적으로 저음을 낸다고 한다면, 이런 성대를 우리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 좀 저음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밝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솔 톤으로 말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만약에 그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될 경우에는 또 때로는 저음이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또 신뢰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상 성대와 성대의 병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대가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한 성대로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 몇 가지 우리가 성대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성대에 생길 수 있는 병변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것 같은 성대 결절이 어떤 건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이런 모양의 성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목소리는 어떻게 변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정상성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좀 화면을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성대는 양쪽 성대가 지금 딱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고, 그 성대 아래쪽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 기도는 공기가 오르내리는 길이죠. 기도. 자, 이 공기 오르내리는 길 위에 얹어져 있는 게 바로 양쪽 성대이고, 이 성대를 닫게 되면 기도 아래쪽에서 나오던 공기들이 이 성대 점막을 진동을 시켜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건강한 성대는 지금 보는 것처럼 매끈하게 색깔은 하얀색이고 이게 그 성대가 그 여러 개의 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서 이 그 층에 따라서 목소리에 따라서 성대가 진동하는 구간이 달라져요. 성대 전체가 진동을 할 경우에는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날 거고 성대의 가장 바깥쪽 우리 점막만 파르르 떨면 고음 중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가성 소리를 낸다. 뭐 가성 소리를 낸다. 그러면 가성을 낼 때는 그렇게 성대의 가장 바깥쪽만 떠는 등 이렇게 성대의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다양한 높낮이의 소리를 조절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대는 호흡에도 발성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성대가 열렸을 때는 호흡을 하고 또 닫히면 발성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대 결절인데요. 성대 결절은 주로 누가 많이 걸리던가요? 네, 뭐 가수들이라던가 성악가라던가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직업적 음성 사용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대를 늘 직업 때문에 써야 되는 사람들 로서 일반인들보다는 성대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성대를 많이 쓰니까. 네,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가수나 성악가 외에도 말을 많이 하는 지금 선생님들, 그죠? 교사나 교수, 그리고 뭐 목사님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언어치료사들도 말로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성을 많이 쓰는 직업이고 그러다 보면 성대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절은 지금 옆 그림에 동그라미로 양쪽에 다 생겼는데요. 조그만 좁쌀만한 동그랗게 좁쌀만한 혹처럼 생겼는데 우린 요걸 뭐 굳은 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많이 사용하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타 치는 사람들 손끝에 보면 굳은 살이 배기기도 하고 우리 글씨를 열심히 쓰면 여기 세 번째 손가락에 또 굳은 살이 배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대도 계속 성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주 부딪혀서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딱딱해지고 성대의 조직이 변하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이 결절은 보통 뭐 치료를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절대적으로 목소리를 좀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목소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둬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대 결절은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먼저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언어 치료사나 음성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대를 쓸 수 있는지 음성을 조금 아껴서 쓰는 방법, 또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언어 치료사로부터 배우게 돼요. 뭐 그런 것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 부분에 생기는 이유가 혹이 굳은 살이 생기는 이유가 요 부분이 가장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양쪽 양쪽 끝보다는 여기 그림에 지금 보여지는 양쪽 끝 부분보다는 가운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체 중에 가운데. 제가 여기 조금 판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대가 있다면 이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주로 성대의 가운데 부분에 생기는데 그 이유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를 계속 같은 톤으로 말하면 계속 같은 지점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성대를 다양한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렇게 목소리 음도를 많이 달리해서 표현을 한다면 좀 약간 과장된 억양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고음을 낼 때 부딪히는 부분과 저음을 낼 때 부딪히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성대의 한쪽만 계속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쪽이 부딪힌다면 다시 말해서 이 접촉면이 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산이 되면 한쪽에만 무리를 많이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방법이라던가 그 외에도 성대가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뭐 성대를 좀 촉촉하게 해주라던가 목소리를 아끼는 방법 중에 물론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시끄럽지 않은 장소 또는 필요하다면 마이크를 사용한다던가 또는 먼지가 없는 곳에서 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음주, 흡연, 뭐 카페인 이런 건 전부 성대에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이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이비인후과에 가면 듣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면 성대에 무리를 덜 주고 성대 결절이 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이 부분을 잘라내서 성대 결절은 해결되겠지만 원래 언어 습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이 그대로라면 또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성대 결절을 수술로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습관을 보다 더 성대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배우게 된다면 결절이 생기지 않고 건강한 목소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대 결절에서 성대 용종이라는 건데요. 옆에 있는 혹하고 조금 보면 모양새가 다르다, 그죠? 여기는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눌러보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조금 말랑말랑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결절이 굳은 살이어서 좀 딱딱한 부분이었다면 여기는 좀 말랑말랑한 부분인데 성대 점막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두터워져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른 이런 형태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르는 수술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옆에 있는 성대 결절이나 여기 성대 용종은 성대에 이렇게 크고 작은 혹들이 생긴 거예요. 성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러면 이런 혹이 볼록 이렇게 있게 되면 아까 성대가 잘 닫혀야 된다. 성대에 틈이 있으면 소리를 낼 때 옆쪽 틈으로 공기가 다 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어떤 목소리가 나겠습니까? 아, 예, 우리는 아를 하고 싶은데 혹이 있다면 아가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 계속 이런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뭐 이게 용종의 형태건
결절의 형태건 간에 성대에 이런 크고 작은 혹이 이렇게 있다면 얘 때문에 성대가 완전히 안 다쳐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다치지 않는다면 그 덜 다친 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혹 때문에 생기는 틈, 그 틈으로 공기가 새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여기 용종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요 두 가지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성대의 혹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절 아니면 용종이 가장 많고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하다기보다는 성대를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또 넘어가서 다른 종류의 성대 병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대 병변은 성대 부종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우리가 자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 건데요. 부종이라고 하면 부어오른 것으로서 물이 찬 상태를 말해요. 지금 아래쪽에 성대의 끝 쪽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에 성대에 뭐 이렇게 액체류, 물이 차 있는 경우를 말하고 혹시 액체가 고여서 이렇게 부어오른 경우를 말하는데 성대가 퉁퉁 부었다, 그죠? 예, 여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거를 성대 부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성대 부종이라는 현상은 두 가지 원인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 감염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신나게 목소리를 많이 썼다. 그 다음날 성대가 이렇게 부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성대 부종도 뭐 다른 문제들처럼 심각하다기보다는 일단 목소리를 쉬어줘야 돼요. 성대 부종을 수술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을 때까지 쉬셔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성대가 위축되는 현상으로서 주로 될 경우 성대가 이렇게 휘어진 상태, 성대가 도톰하고 볼록해야 성대가 잘 부딪힐 수 있는데 이렇게 성대가 휘어져 있다면 위축돼서 이제 쪼그라들고 말라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면 할 때 우리 앞서서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가 딱 닫혀야 되는데 덜 다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목소리가 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대 위축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죠? 성대에 생기는 여러 종류의 혹 중에서 앞서서 나왔던 건 양성 물혹이었죠. 양성 종양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거 6번 후두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악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네,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이비인후과 또에서 외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건강한 음성을 갖는 게 매력적인 음성의 첫 번째 길 아니겠습니까? 자, 후두암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건강한 목소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혹사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두암이 지금 보는 것만 해도 힘들고 무섭지만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이걸 수술을 할 때 앞쪽에 있었던 혹 만약에 뭐 성대 폴립, 그 용종이라는 작은 혹을 제거하는 거라면 혹만 잘라내면 됩니다. 아니면 레이저로 혹만 태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후두암의 경우는 어떻게 써요? 혹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후두 전체를 덜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소리를 더 이상 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목소리를 네, 후두암 때문에 후두를 덜어내신 분들 여기 목에다가 구멍을 내서 호흡을 이쪽으로 우리 기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흡연을 하는 주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건강한 음성을 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 타고난 이제 귀한 우리의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음성을 위해서 이런 방금 보았던 이런 성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때로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가 네, 듣기 힘드셨죠? 네, 네, 목소리가 안 나오면 대화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목소리의 1번은 건강한 목소리. 그 다음은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넘어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성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성대 발성 조절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대를 이제 조절하면 목소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자, 고음부터 저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음들을 자유자재로 언어를 사용할 때 고음과 저음을 변화해 가면서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되게 다채롭고 또 목소리를 들을 때 주의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대로 음의 변화가 별로 없는 목소리. 그러면 로봇처럼 말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목소리의 음도의 그 고음과 저음을 적절히 섞어서 그 언어를 표현을 한다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언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음과 저음을 적절하게 쓰는 것 중요하겠고, 반대로 좀 우리가 지양하면 좋을 것은 단음도, 그러니까 음도의 변화가 별로 없는 목소리는 여러분도 느끼시죠? 우리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목소리는 상당히 졸리는 목소리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잠이 이렇게 오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예, 음성이 단조로운 경우 우리 뇌는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는데 계속 동일한 자극이 들어오면 막 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단조로운 목소리 또는 좀 졸리는 목소리가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고음과 저음을 넘나들면서 억양을 살려서 표현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매력적인 음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어쩌면 건강한 음성을 위한 요 방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나에게 맞는 음성을 찾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저음, 여자는 고음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음성이 다 똑같으냐? 그것도 아니고요. 남자 음성이 다 똑같은가? 그것도 아니죠. 각자 자신의 성대의 모양에 따라, 성대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절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절하기보다는 그 성대에 딱 맞는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성대가 낼 수 있는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내 성대가 낼 수 있는 우리는 그거를 최적 음성이라고 해요. 최적 음성 또는 최적 음도. 이 성대 사이즈로 딱 적당한 음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음도를 찾아보았을 때 이 두 개가 자, 네,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음성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내 성대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저음 굵은 성대인데 내가 계속 높은 소리를 하려고 한다면 계속 성대를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근엄하게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저음을 사용한다면 한두 번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요. 과도한 저음.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 낼 수 있는 소리보다 더 저음을 낸다면 성대를 과도하게 이렇게 이완을 시켜 두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말소리를 내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의 성대를 잡아당겨서 고음을 내거나 또 내 성대를 좁혀서 작게 만들어서 저음을 낸다면 네, 요거를 일시적으로 고음, 저음을 섞어서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건 성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뭐, 우리 이제 그 아동들 중에서 남학생들 사춘기 남학생들이 보면 그 자라면서 사춘기가 오면 여러분 목소리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변성기라고 말합니다. 이 변성기는 성대가 갑자기 그 아이가 크면서 신체가 성장을 하면서 성대도 갑자기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작은 성대로 어린이 목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굵은 목소리로 성대가 굵어져서 남자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뚝 떨어지니까 갑자기 변성기가 왔다. 우리 귀에 들리기에 어머 이제 어른 다 됐네. 변성기가 왔어.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우리 아이들 중에서 신체는 충분히 컸는데 변성기가 오지 않고 계속 아기처럼 또는 뭐 호흡을 쓰는 남학생들이 덜어 있어요. 이제 간혹. 그래, 그런 경우는 신체는 성대는 이미 굵어졌는데 이미 크게 커졌는데 성대가 커졌는데 계속 예전처럼 어릴 때 말하던 그 목소리 내 귀에 들리는 그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미 두꺼워진 성대를 계속 잡아당겨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럴 경우 한 번만 툭 쳐주면 목소리가 뚝 떨어지면서 원래의 음을 찾아가거든요. 자, 그렇게 변성기가 됐는데 변성기를 겪지 못하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어린이처럼 고음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자신의 성대의 크기에 맞는 최적 음도와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음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성대에 맞지 않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성대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좋아요. 저도 내 성대에 딱 맞는 목소리를 사용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럼 제 목소리에 딱 맞는 소리, 여기 다시 말해서 최적 음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최적 음도를 찾는 방법이 문헌에 우리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음흠, 음, 기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자, 우리 뭐 외국인이 아니어서 이건 이제 영어권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자주 의사소통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뭐 yes를 의미한 뭐 이렇게 쓸 때 할 때 그 소리가 그 성대가 낼 수 있는 가장 최적 음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가 문화에서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는 다른 뭐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영어의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yes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별다른 긴장을 하지 않고 내는 소리,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는 소리, 이런 소리는 성대를 전혀 뭐 당기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내는 소리다 보니 그런 소리가 그 사람의 성대에 가장 적합한 소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내는 소리가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우리 뭐 할래? 그럼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네, 어라고 말할 때 yes를 의미할 때 우리는 보다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하는 소리가 좀 약간 그 졸리면서 뭐 별 아무 생각 없이 반응 없이 내는 소리. 예, 그렇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무방비 상태로 별다른 뭐 운동 없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아마 그 성대가 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소리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냈던 소리와 평상시의 말소리가 너무 다르다면 성대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상시 목소리와 이 습관 음도가 비슷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요 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내 목소리의 높낮이를 찾는 방법, 네, 그 어플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큰 소리를 내는 거, 작은 소리를 내는 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성대에 힘을 주면서, 하는 것도 있겠고, 성대에 힘을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소리를 낸다면, 이렇게 낸다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자,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그 두 가지가 1번, 성대를 긴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2번, 어, 호흡, 호흡량을, 호흡을, 어, 많이 해서 호흡량을 증가시켜서 많은 호흡으로, 이렇게 낼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것이 더, 그러니까 호흡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 기법 중에는 복식 호흡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성대에 좋을까요? 예. 성대를 긴장시켜서 하면 이거는 긴장시키면 성대에 힘을 주는 순간 앞에 있었던 그 성대 결절 이런 거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작은 소리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큰 소리를 그런 상황에는 내는 게 맞는데 그때 성대에 막 쥐어짜서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복식호흡, 호흡량을 충분히 늘려서 큰 소리를 낸다면 건강한 큰 소리를 낸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쥐어짜는 형태의 큰 소리는 얼마 안 있어서 성대에 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결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식 음성과 억압된 음성은 요 두 가지는 음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위에서는 요거 음도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큰 소리, 작은 소리는 소리의 강도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자, 앞서서 제가 기식 음성을 얘기했었어요. 어떤 게 기식 음성인가 하면 성문의 틈, 네, 성문의 틈이 있어서 자, 요거는 성문을 덜 닫을 때, 즉 의도적으로 네, 이런 음성이 이제 기식 음성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의도적으로 냈지만 만약에 성대에 혹이 있거나 또는 뭐 앞에서 봤던 그 성대 모양들 있죠. 성대 부종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내고 싶지 않아도 이런 목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식 음성은 성대에 틈이 생겼을 때 틈은 틈이 생겼을 때이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기가 다 새버렸으니까 또다시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인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식 음성도, 그, 때로는 병리적 성대의 문제를 캐치해내는 그런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억압된 음성은 반대인데요. 성대를 막 쥐어짜서 내는 소리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이라면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는데 의 성대를 많이 쥐어짜는 소리. 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성대가 많이 힘이 들어가고 또한 얼마 안 있어 성대에서 탈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억압된 음성은 성대를 많이 긴장시켜서 내는 소리로서 성대를 너무 긴장을 시키다 보니까 아까 성대가 공기가 지나오는 그 성문을 너무 꽉 닫은 거예요. 꽉 닫아서 내는 소리여서 이 소리도 건강한 음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식 음성이나 억압된 음성이 아닌 정상적인 음성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혹이 성대에 결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간혹 제가 발표를 시켜보면 말을 할 때 이렇게 그 뭐 발성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공기 바람도 많이 새고 목소리도 작고 이렇다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요. 잘 전달되지 않으면 '발표를 잘한다.' 또는 그 '대화를 잘한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당히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를 써야 되는데 그 큰 목소리를 쓸 때 성대에 힘을 주어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복식호흡, 네, 공기 충분한 공기 양으로 큰 소리를 내는 이런 연습들을 한다면 건강한 음성이 건강하면서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건강 발성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 보았고 그다음 좋은 발성을 하기 위한 방법들, 그다음에 내 목소리에 딱 맞는 음성을 찾는 방법. 또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 목소리를 계속 내가 사용한다면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